추측일기를 받았는데요. 전 남친이 2명이었어. 진정성이 없는 광고를 해 삭제를 원할 것이다. 네!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?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? 정말 정확한 추측이었어요. 전 남친이 2명? 한 54명 정도가 나왔는데. 안녕하세요, 영심이 여러분. 연기TV 연기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. 바로 여러분들한테 추측일기를 받았는데요.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추측을 하는지 들어보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하고 잘 올 것 같다. 제가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. 제가 어떤 거에 스트레스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하는 일이 한 개가 아니라 되게 많다 보니까 그걸 쳐내야 되는데 카톡이 매일매일 이렇게 쌓이잖아요. 그걸 봐버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 스트레스인가 봐요. 그래서 난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취약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화나면 울 것 같다. 저는 화나면 우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. 더 독해지는 느낌? 눈물은 많습니다. 눈물은 진짜 많아서 슬픈 거에 취약하고 다른 분이 힘든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는 것 같아요. 그럼 혹시 만약에 여기에 추가된 질문으로 가까운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근데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는 편인가요? 그냥 승질을 내는 것 같은데. 그냥 승질을 냅니다. 잘생긴 남자랑 네? 살면 네. 화도 얼굴 보고 덜 날 것 같다. 그런가? 제가 못생긴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? 남편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얼굴로 한 번도 풀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남편이 제 얼굴 보고 웃겨서 웃음 터진 적은 있어도 예뻐서 웃음 터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세웅이를 만나기 전 응? 전 남친이 2명이었을 것이다.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? 저는 정말 여러 번 많은 분들에게 많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전 남친이 2명? 어릴 때부터 저희 언니가 제가 하도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니까 한번 써보라고 한 적 있어요. 너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 이름을 다 써봐. 그래서 이름을 다 썼어. 그러니까 초딩 때부터 21살 때까지 이름을 다 쓴 거죠. 그랬을 때 한 54명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서 초등학생 때가 거의 뭐 반이고 제가 10달이도 걸쳤었으니까 거기도 이제 10명이 또 포함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연애들이 그 안에 되게 많죠. 하루 만나고 헤어진 친구들도 많고 진정성 있게 뭔가 만남을 좀 가졌던 친구들을 셌을 때는 1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. 연기님이 추측일기를 한다라고 이제 질문을 보내달라라고 네. 스토리에 업로드를 하셨어요. 네. 근데 이래놓고 안 할 것이다. 네! 맞아요! 와우! 나에 대해서 완벽히 파악을 했네. 맞아요. 만약에 저 이렇게 저희 스태프분들 없었으면 저 이거 한 30년 걸렸을 수도 있어요. 추측일기. 진짜! 왜냐면 저는 이제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씩 쳐내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은 거야. 그래서 아마 그 추측일기는 한다고는 했지만 한 우선 12, 40위권에 들어가서 뭐 그랬을 것 같긴 해요. 정말 정확한 추측이었어요. 하지만 해냈다는 거. 그러니까 잘못된 추측이죠. 네. 아들도 좋지만 네. 딸을 원할 것 같다.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아들을 원했어요.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이건 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내용이었는데 내가 딸을 낳으면 사랑할 수 있을까? 라는 저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. 왜냐면 제가 너무 이제 언니도 있고 여동생도 있어서 그런지 앞뒤로 엄청 많이 싸우면서 컸거든요. 언니랑 싸우고 동생이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뭔가 지쳐 있었다고 해야 되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딸을 낳았을 때 이걸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들을 원했어요. 나는 무조건 남자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둘을 낳게 돼서 사실 딸에 대한 갈망은 전혀 없었습니다. 그 관련된 질문으로 셋째를 원할 것이다. 셋째는 딸을 원할 것이다 라는 중복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. 그건 맞아요. 아들을 키워보니까 딸이 낫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제 주변에 딸 엄마들이랑 이렇게 같이 여행 가고 놀아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. 저희 아이들 밥 먹으라고 10번을 말하고 앉으라고 해도 안 오는데 딸들은 애들아 앉아 하면 딱 해. 앉아있는 거야. 그 아이들을 막 혼내서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야. 근데 나는 앉아 얘들아 들어와 밥 먹어 이것만 한 5-6번 하다가 앉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근데
애들은 또 그것만 생각해요. 엄마는 왜 화내면서 불러? 아니 난 분명히 처음에 착하게 말했잖아. 아니 엄마 착하게 말한 적 없어.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들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딸 친구들의 아이들이 좀 부럽기도 해서 셋째는 무조건 딸 낳고 싶다라는 생각은 진짜 했었습니다. 지금도. 그러면은 셋째에 대한 의사가 진짜 있으신 건지. 없어요. 아, 있었는데. 아예 없어요. 셋째는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앞으로도 쭉. 내 사람으로 생각하면 네. 한없이 다 퍼줄 것 같다. 맞는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서 웬만하면 그냥 다 펑펑 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. 그럼 이제 그간에 만약에 믿어왔던 사람이나 이런 응. 부정적인 일이나 응.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연기가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 방식이랑 지금의 연기가 대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면 네.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불우한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저도 그랬지만 다 불우한 가정의 친구들이었거든요. 그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왠지 모르지만 건강한 생각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책임감 같은 게 있었어요. 뭔가 이끌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한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저는 그냥 다 포용하고 안아줬던 관계를 많이 지속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이끈 인간관계구나. 그 친구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감정도 모르고 뭔가 계속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. 제가 꾸역꾸역 잡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아줄 수 있는 나이가 됐다? 떠난다고 하면 보내줄 줄 아는 사람이 됐다고 해야 하나? 어릴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연연하지 않고 남을 사람은 같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라고 많이 바뀌었어요. 다음 추측으로 한번 넘어갈 건데 좀 환기하는 마음으로 네. 가벼운 추측들을 좀 한 번에 털어버리고 가고 네. 첫 번째, 나는 내가 귀여운 걸 안다. 저는 사실 귀엽다는 소리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건 기본 베이스고 난 왜 예쁜데 귀엽다고 하지?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네. 삿포로 가고 싶다라는 네. 생각을 겨울마다 하고 있다. 사실 그거보다는 삿포로 가서 사진을 찍으면 매출이 잘 나오니까 삿포로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. 그 뭔가 환상 이런 거가 삿포로에 있는 건 아닙니다. 사람들이랑 만나면 막상 잘 놀지만 네. 가기 전엔 엄청 귀찮아한다. 맞습니다. 진짜 맞아요. 이 추측 정확합니다. 엄청 귀찮고 준비하기도 귀찮고 그렇지만 막상 가면 또 엄청 또 잘 노는. 전 세계에 친구가 있을 것이다. 전 세계요? 전 세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각 국에 뭐 친구가 있을 수는 있어도 전 세계는 아닙니다. 돈을 펑펑 쓸 것 같다. 옛날에는 많이 펑펑 썼거든요? 근데 요즘에는 술자리 가도 제가 술 안 먹어도 제가 술값을 계산하고 이런 데 많이 소비를 하고 옷값. 옷은 제가 이제 패션 장사를 하기 때문에 패션은 계속 공부하고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션, 화장품, 여행, 먹는 거 돈을 좀 쓰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생각을 하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에 돈을 많이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곳 소비는 그냥 술자리, 술값 내주기 친구들 뭐 그런 거겠죠? 올해야 얼마 안 됐지만 네. 2025년 들어왔을 때 최고로 잘한 것 같은 호비가 있으신가요? 잘한 거 2025년 소비 얼마 전에 아이폰을 사서 영시민들한테 무료 나눔을 했었거든요. 그게 가장 현명한 소비였던 것 같습니다. 진정성이 없는 광고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. 진정성이 없는 광고 절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때 막 치킨 광고 막 이런 거 받았을 때는 신메뉴기 때문에 먹어보고 뭐 테스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주시면 첫 맛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되는.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대본이 좀 있어요. 맛있다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준대. 먹방에서는 거의 그런 루트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도 저는 뭐 화장품이라던가 그런 건기식이라던가 정말 오랜 기간 테스트를 하거든요. 이 제품이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어디에 좋은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확실히 인지가 됐을 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스타일이에요. 저는 많은 팬들도 있고 사는 데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한테 타격이 피는 걸로는 제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걸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러는 과정인 기간이 정말 길어요. 제가 제품하는 데마다 약간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이슈들이 제가 아무리 테스트를 오래 하고 이 제품이 좋다 한다고 해도
일어날 수 있는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었어요. 그래서 진정성 없는 광고는 절대 하지를 않는다. 다음 수출 한번 읽어볼게요. 네. 학창 시절 공부를 죽어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. 아, 자기만의 죽어라의 강도가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저는 죽어라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늘 벼락치기 정도의 열심히 했고 구구단을 안 해오면 제 시대에서는 맞았기 때문에 그 맞는 게 두려워서 엄청 열심히 외우고 막 그랬던 정도지 엄청나게 죽어라 공부를 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게 저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공부를 열심히 한 스타일이 아니지만 건강하게 성장을 했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는 안 했습니다.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.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?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데 교회 다니니까 신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요일마다 가고 아침마다 예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. 언니는 폰 화면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놨을 것 같다. 진짜 안 하긴 했어요. 이거 안 한 거죠? 네. 딸려있는 대로 그죠? 나열되어 있는. 아 근데 좀 했어요. 뭐 여기 사진 비디오 넣어놓고 금용도 이렇게. 근데 알람이 3,000개씩 쌓여. 보이세요? 꽉카톡 999 메시지 3,608개. 아 네 이렇습니다. 정확히 맞추셨어요. 혹시 내가 키가 컸다면 어땠을까라는 오. 상상을 여러 번 해보았다. 맞아요. 제가 키가 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친구들은 이제 제가 키 큰 모습이 상상이 안 된다고 되게 징그럽다고 하거든요. 근데 제가 키 크면 더 뭔가 팔방미인처럼 예뻤을 것 같은 느낌은 있고 지금은 약간 롤로 치자면 요들 정도이면 그 요들 라인이면 애쉬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래서 홍영기라는 게 사람이 요들이니까 더 각광받는 거 아닐까?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영심이 오늘 추측 읽기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꼭 해주시고요. 제가 또 브이로그나 이런 거 통해서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.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달아주세요. 그러면 영심이 안녕!